저기서 7개가 다 클 것 같아요. 수정이 잘 됐어요. 저희랑 꼭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일단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아마 이제 거의 숲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공간이.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사진을 자주 올리긴 하는데 네. 사진으로 안 담겨요.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을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이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도 다 여기는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관찰하기가 좀 쉽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매니아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또 매니아분들이 아니면 왜 이렇게 풀만 많지 이러실 거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네네. 그 생각에서 꾸민 공간이고 오시면은 뭐 여기가 삽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제주액기노람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러니까 삽수도 나눔이 좀 편하고 게다가 이제 여기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니까 박스 매니저님께 이렇게 삽수를 달라고 하면은 네. 예, 이제 잘 끌어줍니다. 이제 좀 어떻게 끊는지도 알고 어떻게 자르는지도 아시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모임이 토요일 날 네. 2주에 한 번 있나요? 아니 매주 있어요. 매주 매주 있는데 있었나요? 네네. 매주 있고 토요일 제가 서울에 직장이 있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모임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제가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예, 그때마다 공지를 해요. 이번 주에는 하고 이번 주에 쉰다. 혹시 그 여행이 그 식물 쪽 관련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거의 식물보로 다니죠. 국내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해외를 해외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많은 원래 분들이 처음에 난초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난초 중에서 한국 출란 오랫동안 했고요. 한국 출란은 20몇 년 했어요. 제일 치열하게 했고 한국 출란을. 그러니까 키메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우리 한국 출란은 키메라가 아니면은 키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출란은 만약에 원종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키메라여야 되고 키메라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침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깊이가 있고 이제 가격대도 조금 고가인 식물들이 되게 많고 난초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메라를 한국 출란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키메라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한국 출란기가 제일 많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물을 했기 때문에 관엽도 했고 그 내용이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 했다고 예, 돼 예. 있었던 것 아버님과 같아요. 같이 한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농장을 경영하셨던 하이 농장이셨고 예,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물 좋아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어렸을 때도 하이 농장에서 뛰어놀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식물 좋아하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했는데 난초한 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시작했고 간엽은 뭐 아버지 농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간엽이 있었으니 간엽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아버지 농장에 이제 매니아님들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옆에서 견눈질하면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테라리움을 더 만들기도 했고 좋아하고 요즘 이렇게 카페 보면 테라리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때는 테라리움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뭐 통신 시절에 테라리움을 했었는데 서울 종로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면은 저만 중학생이고 나머지 분들 다 어른이시고 그랬었죠. 요즘 네. 카페에도 중학생들도 많아요. 요즘. 예, 네. 테라리움이 요즘에 젊어진 것들 연령대가 젊은 축인데 굉장히 반갑고 제 어렸을 때 보는 것 같고 좀 즐겁죠. 저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부러워요. 예.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게. 예. 예, 테라리움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뭐 이렇게 식물을 많이 나눔을 하시고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좀 어린 학생들한테 테라리움을 어떻게 좀 가르쳐 줄까에 대해서 고민 중이에요. 그것도 아마 10월 달에는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테라리움 제작 과정하고 테라리움 식물들을 어떻게 심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원래는 제가 조금 되게 난초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운이 없는 식물들이거나 좀 이렇게 쉬운 식물들 원래 아예 없었어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큰 매니악한 거, 매니아들 중에서 이제 최고 그 매니악한 난초들 위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저 혼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요즘에는 이제 와가지고 뭘 좋아한다고 하면은 날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키우게 되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외에는 선물 주시면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저 사람 성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여기 만들었는데 내가 좋아하지 그런 부분이 않는데 있죠. 뭘 키우냐. 근데 간역도 사실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그만둔 집이 이게 간역 해본 게 20대 아마 초반? 이때쯤 초중반 때요. 중반까지는 했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 올해 이 친구를 하다 보니까 다 해봤더라고요. 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웬만한 그 식물들은 여기서 이제 삽수를 편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비쌌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그렇겠네요. 이제 그때는. 무늬우주 베고니아 같은 경우에 저게 한때는 얼마나 비싸졌냐 하면은 요만한 그 사이즈의 이 무늬우주 베고니아 150만 원까지 갔어요. 그때도 여기서 나눔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비싸지기 전에도 나눔을 했고, 비싸진 다음에도 나눔을 했고, 지금도 나눔을 하는데 비싸진 다음에 그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겼어요. 왜 공짜로 나눔을 하냐.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번호표를 달아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반장을 갖고 수십 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포스팅하면서 나눔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싸면은 조금 뭔가를 더 주는 것. 맞습니다. 네, 좀 싸면은 뭔가 덜 주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래되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되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과연 그 마음이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래 보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단시간으로 내가 얘기할 때는 나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자기 식물을 폄하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닌데. 저도 이렇게 보면 비싼 식물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우리 백화점 가면 좋은 네.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그게 말씀처럼 가격이 너무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 그분들을 대변하자는 거 아닌데 그분들도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데도 보면 비싼 걸 삽수를 나눠주거나 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막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삽수를 나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무사님도 그렇고 나누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피하는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고가 식물을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겠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는 좀 이제 쉬워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처음에 식물 대하시는 분들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쉽게 못 사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사가지고 키워봐야지 우리 대열에 합류할 거 아니에요. 동지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네. 인구가 늘어나고. 네, 인구가 늘어나고. 근데 그거를 공짜로 주지만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동지가 생기는구나, 동료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른 식물을 키우고 싶을 때 우리 같은 매니아들이 키우는 식물을 사줄 거 아니에요. 저는 알보도 일반인들이 모두가 갖고 있다면 이제 판매도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알보 가격은 지금 이제 대중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보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고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알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보가 뭐 100만 원 했던 시절에 알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마치 금기된 행위인 것 같이 하는데 지금은 옛날에 뭐 비쌌을 때부터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다시 보시면 그게 팩트인데 저도 알보가 이제 너무 정말 많은 분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나눔을 한다고 해도 이게 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색상이 조금 연해지거나 약해지면
이제 이걸 누굴 들여야 되나? 음. 근데 색상이 약해지면 녹 지분이 많게 되면 또 키우기가 쉽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들이면 이제 저는 식물을 죽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리고 특히 받았는 식물은 그분한테 생각해서 죽이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보는 아직까지도 저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특히 흰 지분이 많으면 그죠. 네, 그렇죠. 흰줄 많은 거를 갖다가 잘 제어를 해야 되는 식물이죠. 키메라를 맞습니다.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렵지만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재미를 주는 겁니다, 인간한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만드는 거 하고 만들어진 그 쉽게 해서 소위 말하는 무천이를 웃돈을 주고 사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즐겁냐 하면은 사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웃돈 주고. 근데 그 재미는 진짜 재미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샀을 때 잠깐 보는 거에서 만족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 그런 인간이 그 어떤 가시욕 뭐 이런 거에 대한 만족이지 진짜 그 식물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이 무늬에 대해서 그 어떤 이론을 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를 만들어서 정말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세계적으로 이런 무늬가 없는 최고의 뭔가의 무늬적으로 딱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돈으로 따지면 환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비싸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식물 가격이 5천이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싼 거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비싼 거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죠. 거기 블로그에 보시면 네. 이제 희귀라고 하는 거는 그게 제가 예. 내용이 기억이 잘 안 예, 나는데 이제 몇 개가 정도가 돼야 예, 뭐 이렇게 예. 올려져 있었잖아요. 예, 그죠? 예. 제가 알보에 대해서 희귀종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알보가 얼마 전에 이제 콜라 터지고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실내에서 이제 예, 많이 예. 생활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식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식친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역 유행 시작할 때 저한테 알보가 정말 예쁩니다. 또 알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보 일본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싸요. 우리 때도 뭐 15만 원인데 일본 가면 지금도 아마 입세장이 15만 원일걸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의 그 식물 치고는 굉장히 예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알보 다음에 유행이 뭐가 될 건지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 처음에 알보가 예뻤는데 나중에는 엘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흰색 키메라가 있고 노란색 키메라가 있는데 몬스테라 중에서 노란색이 훨씬 더 나중에는 유행을 하고 인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몬이라는 거를 국내 농장들이나 아니면 쉽게 하원에 구석에 처박혀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 키우시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 몬스테라 유행이 지나가면 또 알로카시아 유행이 오고 이런 맞아요.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유행이 하고 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거 한번 돌았던 침이거든요. 저는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알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키메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욕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비싼데 사지도 못하면서 지는 지금 키워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알아서 저런 말을 하나. 근데 제가 참 과거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키웠었고 지금 키우지 않는 거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난초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뭐 난초 한 구출라면 한 분에 몇 천만 원씩인데 맞습니다. 그걸 키우는데 알보가 뭐 이게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가격이 너무 거품이 났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키우는 거는 돈 벌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면 가격이 적당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귀종이라는 거는 제 기준에는 500개 글로벌 기준으로 500개 미만으로 있어야 이게 희귀종이고 진짜 희귀종은 글로벌로 기준으로 해갖고 10개 미만이지 진짜 그 희귀종이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알보 같은 경우는 수십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세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많은데 그럼 언제든지 수량이 많이 수입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잘 만들어요, 한국인들이. 아, 그럼 진짜 이게 침인데 전공처럼 만들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지금 15만 원이 20년 전에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150만 원, 200만 원이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고가였으니까 지금도 고가여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때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 할 때에 이 반장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15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일본은 그때도 15만 원이었어요. 이 옆에 나라에 가까운 일본의 15만 원짜리가 왜 우리나라는 150, 200만 원에 거래가 되는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가격이 문제가 있어요. 예.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알보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보다는 조금 이제 관세랄지 유통비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 25만 원에 적당한 마진을 보고 우리가 출발을 했더라면 지금도 알고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15원에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그 가격에서 따진다면 그러면은 알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수지 이 부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그럴 수 그분들이 있겠죠. 없었을 거예요. 그럼 알보가 꼭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평준화가 되겠죠. 출발이 맞습니다. 됐을 때 그분들이 알보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가지고 그 위의 식물을 분명히 쳐다봤을 거라고. 그러면 진짜 이기종이 뭔지도 개념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알보보다도 안 예쁜데 왜 얘는 비싸지도 논리적으로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10개 있는 거하고 세상에 수십만 개 있는 거하고 물론 수십만 개 있는 게 더 예쁘지만 걔가 비쌀 수가 없잖아요. 희귀성이 차이가 있잖아요. 얘는 희귀식물이 아니고 얘는 10개밖에 없으니까 희귀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희귀식물이 비싸잖아요. 그럼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희귀식물 비싸요. 그거를 우리나라 분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떨어질까봐. 맞아요. 네, 오히려 그걸 사야 되는 건데. 돈부터 생각을 하죠. 네,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량이 몇 개 있는지도 우리의 정보 안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희귀식물 한다는 거는 얼마나 그게 미적 가치가 있는지도 우리 정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앞에서 보고 자기가 산 가격을 보고 이제 그게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제 막 답답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막 불쾌하게 막 얼굴을 보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비워둬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어떤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저도 식물 오래 했으니까 저도 초보 시절에 있었고 난초한테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틀리면 한 게 아닌데 너무 그 비판적인 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오래 하시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식물이라는 게 말씀처럼 이게 오늘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냥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알보 같으면 알보를 하나 키워서 쟤를 10개로 쪼개서 쟤를 팔 거야. 근데 내가 팔 시점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져 버렸네. 이제 근데 누가 이제 불쾌한 얘기를 해? 이제 서로 간에 언쟁이 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조금 여유롭게 보면 그 가격 떨어져도 되는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 보면 가령 이제 제가 예전에 1,200만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난초인데 초계. 근데 난초는 1,200만 원도 저렴한 거죠. 더 네. 비싼 게 워낙 그렇죠. 많으니까. 더 비싼 것도 있죠. 네. 그거가 제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라고 보면 적당한 2, 3만 원 정도 될 것 있어요. 유명한 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전에 굉장히 많이 수상한 태블선이라는 난초인데 그 태블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태블선을 제가 그 1,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촉을 제가 16촉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16촉을 만들었을 때 가격이 한 700인가 8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하던 차에 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1,200만 원, 700만 원 떨어지는 그 몇 년 동안에 떨어는 졌지만 분명한 거는 정당 가격이었던 거예요. 1,200이. 그래서 20몇 축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잘 키웠으니까 팔았으면 돈도 벌었겠죠. 그러려고 많은 난초를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난실이 불이 나버렸어요. 싹죽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이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생각하지 않고 식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내가 난초를 알려드리는 분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추론을 했어요. 돈 보고 하지 말아라. 난초가 좋아하지 않은 거다. 근데 제가 불나고 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본인이? 내가 일주일 내내 왜냐면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 몇십 년간의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추억까지 다 들어있죠. 그 불난 난실에 편말에 있는 또 그걸 하루아침에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간이 또 하려면은 필요하니까. 너무나 겁도 나오고 당시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돈도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갈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시작해서 기간만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때 열정들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불난 난실에 있는 모든 11명의 우리 난인들이 일주일 내내 그 초상을 치르고 문상을 오고 우리 난인들이 하루 종일 울고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울고 있었지? 내가 진짜 이 난초 때문에 울고 있었을까? 내가 난초를 너무 사랑해서 얘가 불나서 죽으니까 울었던 건가? 두 번째는 돈이 아까워서 울었던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난초가 이제 죽고 하니까 이제 보기는 싫고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리 식물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고가식물 일반인들이 사지 않는 고가식물을 산 거는 투자의 개념도 분명히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저거를 돈으로 안 본다 그래도 투자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그걸 안 할 수는 무시하면 안 없죠. 된다.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식물을 가르쳐 드릴 때도 식물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이거 사면 어떻게 뭐 돈 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난초 배우러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굉장히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어떻게 에라니니 난초 돈으로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 사건 이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뭐 이게 뭐 가령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몇천 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적 가치가 상당히 고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최근에 나온 난초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가격은 더 나가지만 이게 희성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전같이 딱 잘라서 왜 난초 돈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로 간역도 마찬가지야. 간역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반인들이 사지 않는 규모의 기준점을 얼마를 잡을 거냐인데 제 기준에는 10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산다. 분명한 거기에 어떠한 스티커가 들어가는 거죠. 욕심도 들어. 욕심도 들어가요. 맞습니다. 욕구가 없으면은 매니아가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욕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잘 선순환이 돼가지고 돌아가려면 내가 이걸 많이 키워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걸 위에 걸 계속적으로 보게 해 되니까. 나가면은 네, 우리나라도 뭐 외국같이 뭐 1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수준으로도 희귀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우리나라 매니아들이 이걸 사가지고 많이 키우게 될 거고 그러면 외국까지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희귀식물이 좋으신 분들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될 거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면은 스스로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스스로 그거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개발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해서 개발된 걸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문희검전수 블랙검전수 문희종을 구했는데 그 외국에서 구해왔어요. 부탁을 해서 구했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를 우리 그 블랙검전수 얘기하면서 많이 드렸는데 이 블랙검전수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블랙검전수는 우리나라 특허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로열티를 받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전시병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 농가에서 농민들 중에서 전시병 잘하시는 교수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블랙 금연수는 우리나라 건데,
블랙금연수 문의종은 우리나라 게 아니야. 외국인들이 이걸 뭐 수입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키우면서 나온 거야. 근데 키메라는 거기서 발견된 거죠. 그런데 블랙금연수는 분명히 우리나라 건데 맞습니다. 왜 블랙금연수 사실은 비싸긴 하지만은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비싼 식물은 아니거든요. 몇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랙금연수의 문의종은 수십만 원이에요. 그때 이 두 장에 제가 그거를 외국에 수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 고가 품종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런 키메라의 정보가 일반 상시화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농장 규모에서 우리가 키울 수 있지 않겠냐. 따로 빼놓고 그럼 그거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희귀종인데 그럼 이게 예쁘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고가가 거래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품종화한 다음에 외국에 수출한다면 또 매니아들한테 이걸 키우게 한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식물을 수입해요?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외국에다 비싸게 팔고 외국 애들은 바꿔도 되고 아니 한 돈으로 외국 애들 거 사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이 키메라 식물의 희귀식물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외국 애들이 가격을 정하면 그게 좋은 그 품종이냐 그렇게 여기잖아요.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보가 깜깜이 투자거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확인이 가능하죠. 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진정한 희귀식물이 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니아들이 이 시점에는 스스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품종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키메라의 품질에 대해서 어떤 좋은 품질의 키메라를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만들어서 명명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멋지게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식물들하고 어떤 같이 견주었을 때 위에 서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수입되는 식물들도 키메라를 알면 훨씬 더 무늬를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개발은 외국에서 했더라도 최고 예쁜 건 우리나라에 있게끔 무늬 건조수처럼 그렇게 네. 가능하죠. 키메라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꾸로 외국 애들의 어떤 가치의 척도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치를 외국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게 키메라 선진국이고 그게 희귀종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출라는 전 세계의 출란을 좌지우지하고 키메라 지식이 제일 많은 나라고 한때는 일본이 종주국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출라는 한국, 일본, 중국까지 있는 이 출란이라는 난초는 우리나라의 종주국이 됐어요. 그거는 종자가 좋은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자에 대한 어떠한 키메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열정도 있고 합쳐서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나라 충분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눈이 되게 좋아요. 눈이 굉장히 좋고 특히 식물을 잘 키우고 사기질을 뚜렷하기 때문에 식물의 특징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 키운다고 생각도 합니다. 예, 근데 잘 이제 그게 이제 잘 키워서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잘 크니까 잘 키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니, 공부를 안 제가 하고. 보기에는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틀린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가지지 못한 정문화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어떤 지식을 구하려면요 돈 주지 않고 구할 수가 없어요. 안 가르쳐요. 일본 애들. 중국 애들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소통이 안 돼. 인터넷 시대에도 시험을 못 보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가서 고수한테 지식을 배울 수가 있고요. 고수 갖고 돈도 요구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 거꾸로 밥도 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찾아온 분들한테 예. 이게 보통 외국 스타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배워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진짜 오니까 손님이니까 이렇게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죠. 일본에 고수님이 되게 많은데 일본에 있는 고수님들한테 배움을 청하면 돈을 요구하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일본은. 그 다음에 요만한 삽수 하나도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분명히 가격을 매겨서 정한 다음에 그렇게 팔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지식이 조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가르쳐 주는 사람만 정보가 높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경우도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키메라랄지 희귀식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시냐면 한국 출란기에 다 있어요. 다 거의 다 있어요. 연령대도 굉장히 높고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수두룩하고 여기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키메라 뭐 3반이다. 그럼 3반에 대해서 자자자자자 이렇게 읊을 수 있는 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키메라의 가장 최고복인 출란 분야에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니까. 그 인구도 제일 많고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간엽이랄지 이 식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대도 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예전에 이 간엽하셨던 분들이 출란으로 다 옮겨가가지고 사실은 이걸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난초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간엽을 좀 한번 해보시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왜 그 풀을 너는 키우냐, 난초는 하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분명한 거는 이게 이 키메라의 전체 범주의 이론이 간엽하고 이게 외떡잎 식물의 난초하고 이렇게 연관시키기 어렵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간엽도 하고 다른 식물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난초에 있는 키메라 지식이 간엽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간엽하시는 분들이나 야생하시던 분들이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분야죠. 근데 분명한 키메라 이론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분야거든요, 난초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간엽 쪽에 옮겨서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깨달음 없는 분들이. 그럼 이제 많아지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의 키메라를 읽을 수 있는 고수분이 한 100명만 돼도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까? 간엽 쪽에는. 그러니까 왜 그냥 외국은 너무 작거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울 수 있죠, 우리나라.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나 어저께 수업 때 키메라, 이 환경과 키메라에 대해서 문의가 없던 거를 제가 레드 시크릿, 이게 수입되기 전에는 나만 가지고 있는 희귀종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점점 발전시킬 거,